자, 봅시다. 우리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목이 내가 예전에 한번 살짝 뭐 개관을 하긴 했는데, 2차 함수라고 안 돼 있지? 그 제목부터가 뭐라고 돼 있니? 2차 방정식과, 그지?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서 포커스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딘지 보이지?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내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으로 적어볼게. 먼저 2차 방정식은 요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치? 그럼 2차 함수 적어볼까? 2차 함수는 요게 2차 함수지. 그렇지 않니? 위에 게 2차 방정식, 아래 게 2차 함수야. 그러면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차이점 뭐밖에 없어?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 그치? 다 똑같은데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언제 y 대신 0을 집어넣니? 우리가 y 대신 딱 0을 투입하는 순간이 있었어. 뭐 구할 때? x절편 구할 때. 그치? x절편 구할 때 우리가 y 대신 0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요 2차 함수에서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2차 함수의 뭐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지. x축과의 교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근의 공식을 못 외웠어. 만약에 못 외웠어. 그런데 컴퓨터로 딱 2차 함수 그려봤더니 2차 함수 그래프가 떡하니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1하고 3이래.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몰라도 그치? 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고1 1학기에 가장 큰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방정식을 배웠고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인데 부등식이란 말이야. 요 셋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지? 왔다 갔다. 이게 잘 돼야 돼.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 문제가 나올 건데 부등식을 뭐 함수로 접근했다가 방정식 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치? 이게 이제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미분 적분을 해야 돼. 그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얘야. 왔다 갔다를 막 하면서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니? 미분, 뭐 적분, 막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걔가 별게 아니라 함수라는 파트가 있어. 함수라는 파트의 약간 일부분을 뗀 거야. 그게 바로 미분 적분이고, 그지? 올드한 수학이 있고, 그치? 고전 수학이 있고, 현대 수학이 있잖아. 현대 수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적분이지. 그치? 요 근래 발견된 거지. 그치? 수학 중에서 연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분 적분 쪽이야. 그쪽이 제일 압도적으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치? 중요도도 높고. 그래서 이게, 뭐 피타고라스 이런 건 아주 그냥 고전 수학이지. 그치? 피타고라스 수학자들 뭐 얘기 들어봤겠지만 언제 사람이니 그거? 기원전이잖아 그 사람. 그 사람이 활동했던 피타고라스 학파가 기원전이지. 그러니까 엄청 옛날 사람인데 미분 적분은 요 근래 나온 수학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극한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이 그쪽이라서 거기가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고1 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중3 때 우리가 분명 얘네들 다 배웠거든? 배웠는데 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야. 우리 2차 방정식과 함수는 무슨 관계 있다? 특히 X축과의 교점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야. 2차 함수를 딱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그치? 그래서 잠깐만 교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처음 보시면 2차 함수 좀 가볼까? 무슨 내용부터 있지? 유형 1번 가봅시다. 유형 1번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지.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이야. 2차 함수가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별도의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참고란에 동그라미 2번 있지? 그럼 봅시다. 내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 그렇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근의 공식을 몰라? 인수분해도 할 줄 몰라? 그렇지만은 내가 컴퓨터로 만약에 얘를 그렸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 나오고 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얘들아. 그렇지 않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랬을 때 만약에 요 거리 구하라. 즉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리 구하라. 차를 구하라. 요건데 거기에 막 별도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 어디 나와 있니? 박스 맨 밑에 볼까? 박스 맨 밑에 보면은 두 군의 차지. 두 군의 차.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얘는 나 외우라고 얘기 안 해.
왜 필요가 없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이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그냥 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그치? 이걸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막 루트 씌워가지고 막 공식에다가 어거지로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나는 그래서 이거는 왜라고 말 안 해? 왜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 얘로 하면 돼. 그치? 만약에 두근의 차 구하라 하면은 요걸로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샘플 문제 한번 봅시다. 729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앞에 문제가 좀 쉬우니까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729번은 이미 내신에 좀 나왔지? 봅시다. 729 가볼게.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치? 그랬을 때, fx 이퀄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지금 두근의 합이 나와 있어. 두근의 합이 얼마? 6이야.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 있대? 꼭지점이 y는 2x-7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 F0을 구하시오. 그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그럼 봐봐. 방금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적용해 볼게. 우리가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에 있어서 x축과의 교점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 아래로 블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x축과의 교점이 뭐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는데 둘의 합이 6이다 이렇게 돼 있어.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합이 6이란 얘기는 뭘 알려준 거지? 대칭? 축을 알려준 거지. 우리 대칭 축구할 때 어떻게 하니? 대칭 축은 중간점이잖아.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바로 대칭 축이지? 중간점이니까. 그러니까 대칭 축은 뭐가 된다? x는 3이 돼. 되니?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게다가 지금 최고창 계수가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최고창 계수가 1인 2차식 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리가 식을 바로 세팅할 수 있어.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대칭축이 3이야. 최고창 계수 1이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 x제곱 여기 마이너스 6x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얘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 아닐까?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k 빼기 9가 되겠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3, k 마이너스 9라는 거를 얻어냈어. 맞니? 꼭지점의 좌표. 이 꼭지점이 어딜 지난대? 이거 지난대. 대입해야지. 그치? 대입합시다. 지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k 마이너스 9 3 집어넣으시면 돼. 3 집어넣으면은 6에서 7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k 값이 얼마냐면 8이 되겠네. k 값 나왔지. 상수한 거라. 상수한 k잖아. F0은 곧 뭘 의미해? 상수항을 의미하지? F0은 빵빵 집어넣은 거니까 k를 의미하는데 요 값이 8인 거 나왔지? 요거 이해가니? 됐어? 요거 이미 어느 학교지? 나왔어 이거. 봅시다. 그 다음 유형할 건데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 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위치관계지.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블록을 가정했을 때 위치관계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니?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 접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해. 그렇지 않아? 요거를 내가 fx라고 볼게. ax 제곱 2차 함수 bx 플러스 c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요 방정식이지?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러한 방정식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이퀄 0. 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든지 판별식을 몰라. 우리 판별식 알잖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별식을 몰라. 판별식을 몰라도 요 2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다면, 2차 함수를 그려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봐봐. 실근이 2개 나왔어. 실근이 2개 나왔어. 교점이 2개 나온다는 얘기지. 교점이 2개 나왔어. 그지? 교점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2개 갖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이 하나 나오면, 교점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근이 하나 나왔다. 즉 중군을 간다 이 얘기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얘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xy 평면 있지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평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수로 나타나는 평면이지. 허수는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수인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2개 발생하고, 판별식이 0이면 중군을 가지면 이렇게 교점 하나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식을 갖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지. 예, 그래서 거기 볼까? 그 박스 안에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그거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둘 사이 관계야. 둘 사이 관계인데 판별식 0보다 크면은 X축과의 교점 2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판별식은 뭐와 관련 있다?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니?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점 2개 발생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 그거만 좀 알면 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대표 문항 730번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지 않는 거 고르래. 뭘 찾으라는 얘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골라봐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래서 가볍게 풀 수 있어. 그러면 30번 바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기억 갑시다. 기억 보시면 2x 제곱에 5x 플러스 1. 이거를 방정식으로 접근해야지. 그지? 방정식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즉 y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의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거지. 얘 0보다 크지? 그러면 교점 몇 개? 2개. 탈락이지. 지금 문제가 만나지 않는 거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6x에 플러스 9지. 그럼 얘도 판별식 적어볼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해볼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요놈이지. 플러스 9지. 그치? 계산 맞니? 양수지? 그렇지 않니? 그럼 얘도 탈락이네. 그 다음에 디귿번 x제곱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지. y 대신 0 집어넣으면 요거지. 이거 판별식 적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돼서 나왔네. 여기 디귿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리을번 마이너스 3x제곱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얘도 판별식 적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요거니까 4, 3, 12 음수지. 얘도 안 되네. 그치?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정답 5번. 거기 유제들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내신 많이 나오는 거는 738번 가볼까? 738번이 내신 단골 문제지? 필수요. 그럼 얘는 항등식 표현이잖아. K값에 관계없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항등식은 맨 마지막에 적용시킨다. 마치 그 문제, 그 문항, 그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738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참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k의 x에다가 그 다음에 k제곱 2k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 얘가 이참수인데 k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어. k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걔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푼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걔를 쓱 넘어가서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얘잖아. x축에 접하면 판별식 0. 그렇지. 그러니까 y 대신 우리가 0을 딱 집어넣었을 때 방정식을 만들어 내시고, 그 다음에 요거의 판별식이지.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a 플러스 k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k의 제곱에 2k의 마이너스 b. 얘가 0이 돼주시면 되겠어. 맞지? 그러면 k제곱 사라질 것이고, 여기 남는 거. 우리가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적용시킬 거야. 그치?
모든 K에 대해서 K가 어떤 값을 갖던지 간에 0이 되려면 요거 0, 요거 0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겠다 이거고. 그럼 K가 있는 애들을 모아봅시다. K가 있는 애 여기 2A 나오지? 2A. 그다음에 K가 있는 애 마이너스 2까지 있어. K 없는 애 봅시다. 여기 A제곱 있고 마이너스 B까지. 됐니? K가 있는 애 없는 애 골랐고,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A 얼마? A1. A1이면 B 얼마? B도 1.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2. 정답 2. 마플 단점이 유형을 너무 잘게 쪼개놔가지고 유형 3번 똑같은 문제 아니니?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만 하면 돼? 판별식 연보가 작다. 할 수 있지. 숙제로 넘겨볼게요. 여기는 그냥 똑같은 문제야. 유형 4번 바로 가봅시다. 유형 4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근의 차에 관한 거 745번을 내가 해볼게. 요거 쓰겠다는 거야. 요거 지금 두근의 차 745번 요거 보시면 이 참수가 y는 x제곱에 그 다음에 ax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a 이렇게 돼 있어. 이거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걔가 알파 베타다. 이런 내용이지. 그랬을 때 차야. 요게 3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지. 그럼 우리가 봐. 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어야지. 그지? y 대신 0 집어넣으면 요러한 2차 방정식이 탄생하는데 요거의 두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요 2차 방정식. 그렇지 않니? x축과의 교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얼마? 2분의 a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서 4배의 요거지. 그치? 곱셈 공식 변형 썼어.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얼마라고? 3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9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 요거지? 왜 이래 숫자가? 따라서 지금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빼기 9는요. 이러한 지금 a 값이 2개 나올 거야? 근데 이거를 당연히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구할 필요는 없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라 했어. 그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해 공식을 따로 쓸 필요가 없지. 그치? a 값 2개 나올 건데 그거의 곱은 얼마가 돼? 9분의 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런 분의 이름이지.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답 나왔지. 근해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해보시고. 750번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우리 이런 거 이제 풀어내야 돼. 봐봐. 750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데 이참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박스형 문제를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할 텐데. 750번. 특히 이렇게 가 조건 있지.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F0, F의 6. 얘를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될까? 이참수에서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알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같대. 이참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가 뭐야? y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알려준 거지? 대칭축을 알려준 거지. 항상. 함수값이 같다 나오면 무조건 대칭축 알려준 거야. 이참수의 특성이지? 이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라고 생각해봐. 함수값, 즉 y값이 같다는 거야. 여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을 알려준 거라고 항상.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대칭축이 x는 3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해석해내야지. 이렇게. 그치? 첫 번째 가조건을 보고 아 대칭축 3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까?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fx에 꼭지점에 y좌표 나와 있어. 얘들아
꼭지점에 y좌표 나와 있으면 대칭축 나와 있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완벽하게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니? 꼭지점의 x좌표는 알고 있잖아. 대칭축이니까 3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마사하래. 꼭지점 완벽히 알려준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함수식을 세팅할 수 있어.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 중3 때 열심히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fx는 최고차계수 아직 몰라. 꼭지점이 3, 마이너스 하니까 우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최고차 여기 a로 세팅해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 전개해 주시면 ax의 제곱에 6ax에다가 그 다음에 9a 빼기 4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a 값만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 조건 나와 있지? 다 조건 뭐라고 돼 있지? ab의 길이가 4다 이렇게 돼 있지. 요거잖아. 두 분의 차이가 나는 거. ab의 길이 4.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거를 방정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y 대신 0 집어넣어야지.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 등장하고 요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 되는 거 아니니? 요거 이해가니? 2차 함수에 x절편, 즉 y 대신 0 집어넣어야지. 그게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잖아. 그래서 그게 4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지. 요거에 지금 알파 베타인데 요게 4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제곱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알파 베타 이걸로 끝낼 거니까 대입을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일까?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6이지. 36 빼기 4배에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은 이놈분의 이놈이지. a분의 9a의 마이너스 4가 되겠어. 근데 얘가 얼마? 4의 제곱이니까 16 나오지. 얘를 만족하는 a값 구해주시면 답이지. 그럼 넘어가면 20. 식이 이렇게 돼. a분의 4에다가 9a 빼기 4. 얘 쭉 넘어가면 20. 약분하면 여기 5가 될 거고. 그러면 9a 마이너스 4가 5a니까 4a가 4니까 a는 1이네. a 값 나왔지. 그치? 그러면 끝난 거 아니니? a 값까지 나왔으면 뭐 f5 구할 수 있지. 문제는 f5를 구하시오. 여기다 5 집어넣어 봅시다. 5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 4 빼기 4. 정답 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형 5번. 유형 5번을 좀 별표칠까? 얘도 잘 나오는데 얘가 우리 방정식에서 오늘 시험 봤던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해 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걔를 강조했던 거고 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형태야.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오늘 풀었던 그 성난 문제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752번 가볼게. 얘가 이제 좀 중요도가 있어. 지금 거기 그림 보시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위로 블록인데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2가 돼 있어. 요게 지금 Y는 fx야. 그치? 요거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제 오늘 2차 방정식 배웠던 거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야. 지금 문제는 이게 fx인데 f에 2x 더하기 3 요거의 두 실근 합을 구하라. 이거지. 그렇지? 그럼 봅시다. 우리 오늘 풀었던 그 첫 번째 풀이 오늘 복습시험에서 했던 거 봅시다. fx 이퀄 0 y 대신 0 집어넣었어 얘들아. y 대신 0 집어넣었어. fx 이퀄 0의 두 근은 누구야? fx 이퀄 0 y 대신 0 집어넣었잖아.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의 두 근은 뭐가 된다? 마3하고 2가 된다. 동의하니? 그림 보고 알 수 있지 우리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요거의 두 실근 이름 모르니까 내가 P하고 Q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그러면 뭐가 성립이 돼? F에 2P 플러스 3 이퀄 0 성립이 되고 F에 2Q에 플러스 3 0 얘가 성립이 되지. 근이니까 요거의 근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그럼 여기서 요 놈이 마3이라면 얘가 2가 돼야 되지. 2차 방정식 근 오른쪽 두 개니까. 됐어? 어차피 지금 문제가 묻는 게 PQ의 합을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그냥 어떤 거를 마3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어. 두 개 더 해볼게. 동그라미 하고 세모를 더 합시다. 그럼 2로 묶으면 P 더하기 Q에다가 여기 6이 되겠지? 요거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얘가 얼마 돼야 돼?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고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를 확인할 수 있지. 되니? 요게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오늘 복습시험 연습했지? 첫 번째 풀이야. 근데 얘를 반드시 이해하자 이랬잖아. 그런데 이 참수에서 똑같아. 두 번째 풀이도 가능해. 이해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x의 식을 세팅할 수 있어. 이거 중3 때 배웠던 거야. fx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식은 우리가 세팅이 가능해? 최고차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모르지. a로 잡고 x축과의 교점이 마3하고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되니? x축과의 교점 알고 있을 때 괜찮아. 요게 지금 fx야. 그럼 이제 문제가 묻는 거는 f의 2x 더하기 3이지. 그러면 fx가 이거면 이 자리에 누구 들어가면 되는 거야? 2x 플러스 3 들어가면 돼. 그치? 이 자리에 똑같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x 자리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2x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 얘는 2x 더하기 3 빼기 2니까 요럼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 이퀄 0 이거의 두 근을 구해보셔야. 두의 합. 그럼 여기서 마3 나오지? 여기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그럼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7.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한 걸로 하나 정해서 확실히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최소한 얘는 이해하자 이랬잖아.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중요했지? 얘는 반드시 좀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좀 의미가 있는 애야. 내신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게 걸리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집에서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유형 6번 넘어가 봅시다. 757번 가볼까? 우리 757번은 요 하나의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맞추실 거거든? 이거 이제 고등과정에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알아야 될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얘야. f의 a-x, f의 a 플러스 x.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치? 근데 고1 과정에서는 얘가 처음 나와. 얘 알아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특징은 뭐냐면 이거의 특징을 얘기해 볼게 먼저. 특징은 요 알맹이끼리 더하잖아. 알맹이끼리 더하면 x가 뿅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 그렇지. 알맹이끼리 더해봐. 동그라미하고 세모 더하면 x 사라지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대칭 함수를 의미해. 대칭 함수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대칭축은 뭐가 되냐면 대칭축은 요 합의 2분의 1이야. 합의 2분의 1이지. 그치? 요 합을 한 거에 2분의 1. 그러면 이제 두 개 더 합시다. x 사라질 거고 2a지? 그러니까 걔를 2분의 1 반띵하면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1-x하고 f의 1 플러스 x 이게 같대.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를 보면서 대칭축 1 이렇게 읽어내야 돼. 그치? 너무 당연한 게 봐봐. 여기가 x 이퀄 1이라고 봅시다. 1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1을 기준으로 1에서 x만큼 전진했어. 그치? 전진을 한 값을 대입한 거고 얘는 뭐냐면 1에서 x만큼 후진했지. 그걸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게 대칭성이 이렇게 있으면, 대칭성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전진, 후진을 하면 함수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여기에서 요만큼 전진, 요만큼 후진. 함수값이 동일하지. 그렇지 않니? 대칭함수의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그냥 대칭함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요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알지?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떻게 돼? f의 e-x fx. 얘는 무슨 함수일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잘 읽어내지?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거야. 지금 알맹이끼리 더하면 x 사라지지? 아, 대칭함수겠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면 대칭함수라고. 대칭함수인데 합의 2분의 1. 즉 얘도 대칭축이 x는 1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읽혀져야 돼. 그치? 왜 그러냐면 이게 대칭축이 왜 1이 되냐면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되거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내가 x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f에 e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될 거고, 얘가 f에 x 플러스 얘가 성립이 되지?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 x 이게 되고, 얘는 f에 1 플러스 x 이게 되지. 똑같은 식 나오잖아. 그치? 확인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1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표현해도 1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고. 여기 다시 한번 봐.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내 맘대로 찔러 넣어도 돼. x 자리에 똑같이 누구 집어넣은 거야?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야. 요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요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이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어내라는 얘기고, 그러면 757번 가봅시다. 757번 문제 한번 볼게. 이차함수 fx가 있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해석할까? 대칭축 2구나 이렇게. 맞지? 두 번째 줄에 걔를 보고서 대칭축 2다 이렇게 읽어내야지. 그럼 이거 한번 볼게. 757번. 뭐 앞으로 이거 뭐 주구장창 이거 맞으실 거야. 대칭축에 관한 거. 우리가 2차 함수 복습 시험은 무려 3번에 나눠볼 거야. 왜냐면 문제가 3번에 나눠봐도 넘쳐. 왜냐면 학교마다 한 7, 8개씩 나오잖아. 문제가. 근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뭐 한 3년치만 해도 엄청나 양이. 그러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높은 거 위주로 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복습 시험도 많아 문제가. 이거 한번 봅시다. 757번. 그러면은 지금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랬으니까 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뭐 이차함수가 있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알파 베타에서. 그럴 때 두 번째 줄이 뭐라고? 대칭축이 2다. 그럼 여기가 2가 된다. 이 얘기지? 대칭축을 알고 있어. 그럼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수 있어. 항상 대칭성이 있을 때에는 가운데 거의 2배는 요 양 사이드 합 성립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 얘하고 얘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얼마니까? 2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 항상 요게 대칭성에서는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칭축이 2인 걸 밝혀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4다. 이걸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봐봐. 문제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를 만족할 때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가 f에 2x-4는 0. 이거의 두근의 합. 그러면 요거의 근은 뭐다? 요 자리에 들어갈 게 근이라고 그랬지? 두근 모르면 PQ 잡아. 그렇지? 그러면 f에 2p 빼기 4, 0 성립할 거고, f에 2q 빼기 4, 0 이거 성립할 거잖아. 그럼 얘가 알파면 얘 베타 아니니? 그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가 p 더하기 q 구하라 이거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어?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겠지. 두 개 더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배 묶으면 p 더하기 q가 될 거고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이자야. 그러면 지금 얘가 산 거 밝혀냈어, 우리가. 그럼 넘어가시면 12, 요거 얼마? 6. 정답 6. 이렇게. 되겠어? 중요한 내용 있어, 얘들아, 이거. 대칭함수는 수능 볼 때도 나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대칭함수의 특성은 뭐다? 알맹이끼리 더했을 때 x가 뿅 사라져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막 나중에 수능 문제 풀다가 막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 게 등장한단 말이야. f에 3-x하고 f에 1 더하기 x 이거래.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대칭축 얼마? 2 이렇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걸 봤을 때 얘는 2에 대해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유형 6번 쪽 넘어가 볼게. 유형 6번. 유형 6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차 함수하고 이제 직선이지, 직선. 직선에 위치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차 함수하고 직선에 위치한 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차 함수하고 직선. 축하하고 똑같아. 이차 함수와 직선이지.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케이스 몇 가지? 3가지 아닐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딱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나는 것, 즉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3가지 경우 아니니? 그치? 3가지 경우.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식을 y는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라고 잡고 요 직선을 y는 mx의 플러스 n이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이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이 교점의 특징이 뭐니? 교점의 특징은 y값이 서로 같잖아.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두 개가 우연히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y값을 서로 같다고 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얘랑 y값, 이거 y값이잖아.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야 되지.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하잖아. 그치?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게 2개가 존재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듯이 만나.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안 만나. 그럼 얘가 실근을 갖지 않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할 때 2개를 왜 갖다 놓는지에 대해서 좀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우연히 y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잖아. 이런 값, 여기에 x값을 투입해볼까? 다르잖아. 이 지점은 y값이 같지. 그러니까 y를 갖다가 놓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지? 연립한다는 표현 쓰지. 두 곡선을 연립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의미야. 그치? 그래서 얘 넘겨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0보다 크면 첫 번째 경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교점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더라. 실제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안 만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그것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759번은 759번.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뭐 그림 이거지. 뭐 아래로 블록엔 이런 이 참수가 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더라. 걔가 A하고 B래. 이런 식으로 만난다. 이런 내용이지. 그럴 때 A점의 X좌표가 1이다. 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1이다. 그럴 때 K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지. 그림을 그리면 딱 요거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얘는 Y는 X제곱에 여기 2K의 X에다가 플러스 5.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이지. 얘들아, 근데 요 교점에 X좌표가 나왔네?
y좌표 찍어낼 수 있지. 얘는 동시에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넣을 생각해야지 당연히. 미지수가 없는 애. 얘는 미지수 k라는 애 모르는 애 있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찍혀. 요 점 좌표가 x좌표 1이고 y좌표는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0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1,0이야. 그럼 걔를 누구도 지나야 돼? 얘도 지나야지. 같이 지나야 되잖아. 교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빵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0은 1 집어넣으시면 6 플러스 2k가 되겠네. k값 바로 나오지? 마삼.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7번도 같은 문제인데, 유형 7번. 763번으로 가볼게. 그림이 있는 걸로. 763번. 얘랑 같은 문제야. 지금 이차함수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쭉 지나는데, 요 점에 x좌표가 나와 있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 됐니? 이렇게 돼 있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y를 서로 갖다 놓는다. 연립한다. 이랬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y는 x제곱, 얘랑 갖다 놔야 돼. 누가? ax 플러스 b지. 그치? 그럼 요거의 두 근이 뭐가 돼야 될까? 마일과 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y값이 갖다 놨다는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넘겨 정리하시면 x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b는 0. 그러면 a는 뭐와 관련이 있어? 두근의 합이지? a는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 얼마? 2개 더해주시면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구합시다. 두근의 곱은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얘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나오겠네. 됐지? 간단히 할 수 있죠, 우리가. 770번은 봅시다. 770번 문제에서 키워드 하나 잡아봅시다. 누구 동그라미 칠까 우리 여기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 우리가 열심히. 누구 동그라미 칠래? 770번에서 유리수. 그렇지. 유리수 동그라미 쳐야지. 기억나? 우리 바로 딱 끄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켤레근 가지 조건 기억나?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니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P 플러스 Q 루트 2가 근이야. 얘가 근이야. 그럴 때 이거의 켤레 P 마이너스 Q 루트 2 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이랬지? 그치? 켤레근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 필요한 거야? 개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콜령 2차 방정식 이거의 개수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개수가 반드시 뭐여야 돼? 이때는 유리수 이랬잖아. 거꾸로 간다고 그랬지? 무리수가 보이면 유리수 조건. 그렇지? 이게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였지? P 플러스 이거지. P 플러스 Q의 I. 얘가 근이야. 켤레근 P 마이너스 Q의 I. 근. 함부로 얘기 못해. 켤레근을 가지려면 무슨 조건 이번에는? 실수. 그렇지? 이때는 A, B, C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허수가 보이면 실수라고 그랬잖아. 거꾸로 간다 이랬지? 그래서 거기 봐봐. 770번을 보시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770번을 봤을 때 이렇게 아래로 불러기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뭐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하나의 교점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어. 이런 얘기지. 그럼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다.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아직 물음표인 거야. 아직 물음표지?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두 개를 갖다 놨지. 즉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 얘랑 ax 플러스 b를 갖다 놨잖아.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바로 얘하고 얘 아니야? 맞지? 그게 두 군이 될 건데 개수들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지? 유리수라는 표현이 보였어. 그치? a, b가 유리수인 거야. 그러면 뭘 가져? 켤레근을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요 지점의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맞지?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 볼까? 두근의 합, 뭐가 돼? 두근의 합, 4. 곱, 얼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됐니? 그럼 이제 AB 구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x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거의 x에다가 2 마이너스 b는 0이지.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런 분의 놈이니까 3 더하기 a가 될 건데 걔가 4가 나온대. 두근의 곱은 이런 분의 놈이니까 2 마이너스 b지? 얘가 a 나온대. a, b 모두 구했네. a 1 나왔고 b 1 나오지. 이렇게 a1, b1 모두 구했어. 그치? 이렇게 자동 복습이 돼. 우리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켤레근 기억나지? 혹시 가물가물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요거 아무 때나 켤레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문제야. 뭐 예를 들어서 개수에 만약에 무리수가 있잖아. 막 x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x에 플러스 이런 거 개수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으면 얘는 켤레근 절대 안 가져. 근해공식 한번 써봐 너희들. 의심이 되면 근해공식 써봐. 근해공식 썼을 때 진짜 켤레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켤레근이 안 나와. 확인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개수가 반드시 유리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됐어.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형 8번. 이미 설명했어. 이차함수하고 두직선의 유추관계 세 가지. 요거에 관한 거거든. 요거에 관한 거. 하나만 해봅시다. 774번 하나만 해볼게. 마플은 막 유형을 너무 잘게 쪼개놔가지고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는 거를 단점이지. 너무 문제가 많아.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하고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치? 그걸로 끝내면 되지? 그러니까 한번 식만 세워볼까? 우리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가 x 더하기 k. 요 2차 방정식을 탄생을 시켰는데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그치? 왜냐면 교점이 두 개다 이랬으니까. 그럼 요 정리해 주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1 마이너스 k는 0. 요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요거 2에다가 2k 플러스 2k 맞지?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여기 2고 2k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는 마일보다 크다. 너희들 주말에 공부 좀 할 수 있니? 많이 못하니? 바쁘니? 많이 못해? 진도를 너무 쭉 달려도 숙제할 시간이 많이 없겠지? 얘들아, 유형 9번은 똑같은 문제거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될까? 판별식 0 숙제. 똑같은 거야. 똑같은 문제야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뭐니? 안 만난대. 판별식 0보다 작다. 그치? 그럼 오늘 숙제를 7, 8, 4번까지 내주면 너무 많니? 할 수 있지 않아? 잠깐만, 그럼 몇 문제지? 잠깐만, 문제수를 한번 세봅시다. 너희들 주말에 막, 그치? 윈터는 내가 주말에 너희들 막 공부하라고 말을 못하겠어? 정규반 애들이야, 그냥. 평일에 많이 놀았으니까 좀 주말에 공부 좀 해, 이러는데. 너희들은 평일에 그냥 주 5일씩 나오는데, 그치? 5시간씩. 근데 주말에도 공부해, 이러면은 내가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뭐 학원 나온 시간에 우리가 다 되도록이면 끝냈으면 좋겠고. 이제 84번까지 하기에는 조금 60문제가 되는데 좀 많지? 조금 줄여줄까? 그래, 합의를 봤어 우리가 좀 줄이기로. 유형 6번까지는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많은데? 73번. 그럼 유형 5번까지만 합시다. 주말은 좀 쉬고. 미안해. 유형 6번. 761번까지. 761번.
내가 문제 번호 잘못 봤어. 761번까지 오늘 숙제. 지금 좀 남았으니까 조금 하면서 개별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 다음 복습 시험은 오늘 한 것만 부분에서만 좀 한번 내볼게. 이참수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도 다양하고 이런데. 그리고 되게 문제들이 다 대부분 복합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딱 오늘 배운 걸로만 풀 수 있는 게 몇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복습 시험은 문제 수가 적을 예정이야. 그래서 월요일날 결석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중요한 내용이 많이 하니까